예, 그 캠핑 잘 하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도 많고 혼자 있으면 사실은 이제 좀 약간 겁이 나서 집에 갈까 했는데 이 주변에 좀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도 와갖고 뭐 블루투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시끄럽다고.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젊은 친구들 와서 이렇게 이럴 때 한번 와서 그냥 시끄럽게 하던지 말던지 그 오래 산 사람이 양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젊을 때 이런 추억이 없었거든요, 별로.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저렇게 즐겁게 또 나이 들면 또 에티켓도 지키면서 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좀 자리를 피해 주던지 그냥 이렇게 블루투스 켜놓고 시끄럽게 하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건전하게 와서 노는 그 목소리가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가방을 갖고 왔는데 그 배낭이 20kg, 25kg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물이 4리터니까 이제 4kg죠. 4kg 빼면 21kg. 그것도 굉장히 무겁죠. 아직은 그냥 배낭에 넣었다 뿐이지 사실은 미니멀 캠핑이지 사실 백패킹은 아니죠. 저는 그거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체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반 이제 차에다가 그냥 배낭만 넣고 배낭에 캠핑 장비가 다 들어있다 뿐이지 사실은 이제 백패킹은 아니고 미니멀 캠핑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 무거운 원인 중에 하나 그 중에 이제 2kg를 찾아낸 게 이제 보니까 혹시나병이죠. 혹시나 할까 싶은 마음에 이제 챙겨온 좀 불필요한 장비들. 헤드랜턴이 있어요. 헤드랜턴이 있는데 이제 이거 지난번에 매번 하던 거 이제 골다이 저가형인데 온라인에서 산 거. 근데 뭐 물속에 들어가면 물론 고장 나겠지만 A3 배터리 3개 들어가고 직신성이 좀 강하고 예, 멀리 좀 나가고 그래서 뭐 계속 무난하게 쓰고 있습니다. 10,000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골드아이 예, 헤드랜턴 계속 쓰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불필요하다고 이제 오늘 느꼈던 것들 중에 무게가 제일 나가는 게 이제 부시크래프트도 아닌데 뭐 괜히 이제 염려에 위해서 이제 챙겨오는 짐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후레쉬 랜턴 충전용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A3 배터리가 겸용되는 그 헤드랜턴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조율이 돼서 빛이 보이나 이렇게 해서 좁아지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예, 세 가지 모드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배터리하고 라이터 챙겨온 게 있고요. 이거 사실 이제 짐이죠. 이것도 거의 뭐 무게 치자면 한 500g 정도. 두 번째는 이제 바세린 비상 상비약.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러니 이거 무슨 테이프라 하죠? 은색깔 나는 거 청테이프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청테이프인데 은색깔 나는. 그다음에 실하고 바늘, 그다음 밴드, 타이레놀, 약, 실 뭉치. 뭐 배낭이 틀어지거나 갑자기 그랬을 때 쓰려고. 그다음에 사실 캠핑장 갈 때만 쓰는 건데 이제 충전기하고 충전기 이거 릴 그리고 라이터 소형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손톱 깎기 그다음에 실 바늘 이렇게 해서 돋보기 사실 라이터도 물론 이제 물에 접근했을 때 사실 돋보기로 하면 이제 불을 지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죠. 라이터를 다 썼을 때도 돋보기까지 해서 이것도 거의 뭐 200~300g 이상 되는 것 같고 라면 무게 정도보다 무거운 것 같아요. 예. 예비용 헤드랜턴 배터리가 있는데 헤드랜턴 예비용으로 이렇게 이거 다이소에서 한 3,000원 정도 주고 산 헤드랜턴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1,000원짜리 다이소 가면 파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캠핑장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멀티툴 실제로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무게가 꽤 되죠. 라면 무게 하나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이 배터리가 2개인데 1000A짜리 보조 배터리하고 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5,000원인지 10,000원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혹시 방수가 생활 방수는 된다고 하는데 혹시 물에 젖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퍼백에 넣고 다니는데 필요 없네요. 네, 요거 태양열 충전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그 밖에 랜턴이 하나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뒷면에 이렇게 태양열 충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랜턴 기능, 깜빡이 기능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사실 10,000A면은 사실 1박 2일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저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무겁더라도 막 오버스펙으로 갖고 다니다 보니까 계속 안 돼요.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첩, 볼펜, 예, 이런 것들이 합쳐서 결국 이제 무게를 나가게 되고 여기 치약 칫솔 톤인데 이게 여행 갈 때 쓰는 거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캔들라이트. 겨울에는 요거 갖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필요 없는데 여기 하나 키면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가는데 요 위에다가 저거는 뭡니까? 그 보통 이제 버너 그 가스, 이소가스나 부탄가스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랜턴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보다 이게 좀 저렴하고 아깝지 않고 가스를 또 이제 가스는 보통 취사용으로 보통 많이 쓰니까 요거다 올려놓고 위에 이제 조그만 그 컵 뭡니까 그 다이소 하면 1,000원짜리 그 필통으로 약간 구멍 뽕뽕뽕 난 게 있어요. 그렇게 텐트 안에는 좀 위험하고 전실 같은 데다 좀 놓고 환기를 좀 시켜 놓으면은 약간 정도 따스함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조명 대신 이제 쓰려고 갖고 다니는 거고요. 그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 이건 요리할 때 작은 거 이렇게 쓸 때 쓰는 칼. 조그만 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복되죠. 여기도 칼이 있는데 요거. 근데 사실 이제 칼만 있을 때 요거 피고 접고 사용하기는 사실 이게 편하죠. 근데 요거 멀티툴은 이제 여기 뭐 톱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병따개부터 해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무거운데도 계속 갖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그냥 요것들은 요 일반 무슨 가방이라 도시락 가방인데 그냥 손질한 거. 이것도 뭐 사쿠슈? 네, 그래갖고 이제 뭐 비싼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선 저기 뒷배에다 같이 놓고선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생존은 아니지만 생존 도구화시켜서 가지고 다니는 이제 장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 무게가 여기서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이게 거의 2kg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물이 많아요. 그래서 모자른 것보다는 무겁더라도 남는 게 낫다 싶어서 좀 갖고 다니는데 사실 많이 오버를 하죠. 오버인 거 저도 알지만 이게 습관이 돼서인지는 나중에 이제 진짜 백패킹을 할 때 진짜 필요한 것들 이 중에서 해서 뭐 줄이면 1kg 정도는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거의 뭐 2kg 이상 나가는 게 6kg가 빠지는 거잖아요. 일단 먹는 거 좀 줄이면은 먹는 것도 이제 호펠이 뭐 하나짜리 하고 그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쓰는 호펠용 후라이팬인데 그것도 합치면 거의 1kg 가까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백패킹을 가게 될 경우는 그 비화식으로 갖고 가면은 뭐 과자라든지 그냥 참치캔 같은 걸로 차라리 챙겨서 물만 챙기면은 뭐 코펠하고 스토브 같은 거 빠지면은 1kg 이상 줄일 것 같고 음식은 좀 줄여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도 그냥 제 느낌상 안 줄 것 같아요. 사실은 차라리 무게를 줄이는 것보다는 체력을 늘리자. 그게 제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장비를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가의 장비를 쓰긴 하는데 저는 이제 매주 가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는 좀 저한테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보고 부럽죠. 왜냐면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제 장비도 막 수백만 원짜리 텐트도 있고 그다음에 무게가 저렴한 뭐 그런 장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많아야 두 번 가는 정도고, 토요일날 오후 늦게 가서 자고 아침 일찍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두려움이 있죠. 지난번 난지 캠핑장 가서 겨울에 백패킹 한다고 했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구입한 게 요거 네이처하이크 거 싸게 나왔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요거 하나 새로 장만했고, 그 다음에 네이처하이크 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겨울에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저는 요거를 두 개 깔고 자자. 그게 훨씬 무게가 훨씬 가벼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매트 9PV, 그 다음에 실용성도 훨씬 더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두 개 깔고 차라리 침낭을 쓰는 입장인데, 이걸 한 이유는 지금 제가 텐트를 친 곳이 이 돌바닥이에요. 그 전반에 이것만 깔았는데, 이런 이제 발포 매트만 깔았는데, 확실히 이 돌이 오는 그 뭔가 나 여기 있어라고 막 그 외치는 그 돌의 울부짖음 등에서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테스트하면 요거만까지 갔더니 또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요걸 깔고 요 위에다가 차를 저는 거꾸로 이렇게 대고 다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에어매트에서는 쿠션감을 좀 보정을 해주고, 지금 앉았는데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엉덩이에 돌이 눌린다는 느낌은 안 받고, 그래서 역시 에어매트 이래서 사람들이 쓰는구나. 네이처하이크 거 두 개 샀는데 저가형을 제가 몇 번 써봤어요. 인터넷 쓰는. 근데 뭐 자충 매트 이런 거는 확실히 저가형은 저가형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가성비 좋은, 돈을 좀 많이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써봤는데, 이거 집에서 테스트 해봤는데 이 음박이 저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체온이 갔다가 튕겨오는 게 확실히 등에서 좀 느껴져요. 약간 훈훈함, 따뜻함, 그런 거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깔고 그냥 텐트 침낭 위에 하나 덮고 자면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개도 하나, 바람 불어서 눕는 그 에어 베개 하나 그냥 판촉용으로 쓰는 거 그냥 샀는데, 산 게 아니죠. 어디서 받은 건데, 그 에어 베개는 저는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을 좀 둘르면 이렇게 뭐랄까 뭔가 그래서 차라리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혹시나 이제 추울까 싶어서 오늘 무게가 나간 게 이것 때문에 또 이게 거의 1kg 이상 나가니까, 여기 폴라포리스하고 하드쉘 점퍼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kg 정도 나가죠. 차라리 요걸 베고 자는 게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갖고 뭐 압축 베개 놓던지 뭐 놓던지 하고 요거 그냥 이렇게 베고 자면은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고 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동안 썼는데, 이번에는 와서 사실은 텐트에 올라오는 한기를 막으려고 이제 텐트 보통 이걸 제일 먼저 텐트를 치면은 안에다가 이걸 먼저 깔아요. 이게 음박 매트 같은 이제 그런 재질, 스티로폼. 그리고 이제 여기 위면 이제 약간 면 느낌 나게끔 이렇게 재질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드러워서 썼는데, 오늘은 뭐 한기까지 올라올 것 같진 않아서, 이것도 뭐 무게는 한 500g 이상 나갈 것 같아요. 500g이 좀 안 되려나? 근데 부피를 좀 차지하죠. 겨울에는 이걸 갖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텐트 사이즈, 보통 이제 제 텐트가 지금 힐맨 텐트인데 폭이 보통 뭐 130에서 140 사이고 가로가 이제 길이가 약 한 200 정도 되니까, 그런 이제 음박 텐트 한 7,8,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두께의 음박을 차라리 깔면은, 이제 음박은 이거는 이제 검정색이어가지고, 근데 음박을 이렇게 두 개를 앞뒤로 깔면은, 겹쳐서 깔면 부피는 뭐 이건 크게 차이 안 나면서도 두 장을 깔면 차라리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무게를 재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겨울에는 이런 돌 같은 데 오지 않을 거니까
겨울엔 저도 한 백패킹을 진짜 가볼 생각이니까 그때 에어매트를 좀 늘어나는 만큼 빼도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침낭,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걱정이 침낭이에요. 오늘은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입고 나면 거위 된다는 털 빠지는 침낭을 갖고 왔는데 이게 솜털보다는 진짜 깃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깃털도 엄청나게 빠지는데 이거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추울 때, 아주 추울 때 아니고서는 버티만 해서 봄, 가을 갖고 왔고, 이제 걱정되는 게 3,000g짜리 아주 큰 침낭, 그거를 진짜 백패킹에 갖고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이에요. 차라리 그걸 갖고 다닐까? 아니면은 그걸 빼면은 잠잘 때 한 1,500짜리 침낭을 쓰면은 결국 이제 보통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바지 뭡니까? 우모 바지 하고 뭐 부티하고 뭐 입으시던데 결국 합치면 그 무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1차적으로는 3,000g짜리 침낭을 넣고 대신 이제 비화식으로 가면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이 힐맨 텐트 마감은 별로예요. 근데 이 가격에 보통 이제 네이처하이크가 같은 이 정도에서 네이처하이크는 가격이 한 4, 5만원 정도 좀 더 비싼 것 같고, 제가 아직도 이 텐트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은 네이처하이크는 같은 가격대 보면 요 위가 다 메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춘기나 할 때는 요거는 메쉬하고 이렇게 창이 다 됐고 메쉬가 되어 있는 부분 요 끄트머리에 좌우측에 이제 환기구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동기에도 사실은 쓸 수 있다 라는 결론이고, 여름에도 제가 이거 갖고 몇 번 써봤는데 이게 전체 메쉬 있거나 아니면 요거 다 이 상태로 그냥 모기장만 쳐놓고 문 개방한 상태에서 쓰거나 밖에 있는 것까지 열면은 전면이 다 요거보다는 이렇게 큰 차이는 개인적으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는 역시 좋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이 힐맨 거는 별로 리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이미지가 뭐 안 좋은 게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보면 이제 끄트머리 이렇게 실밥이 조금씩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10번이 안 되게 캠핑을 가고 미니멀로 가는 저한테는 충분히 가격값을 하더라. 노지 와서 쓰기도 좋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뭐였지? 얼리버드 업 스마트였나? 저기 폴이 이렇게 원폴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하고 제가 두 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또 클라우드 2T인가? 한쪽은 이렇게 출입구 하나하고 하나 쪽은 이제 이렇게 썬블럭이라고 하나요? 차양막이 이렇게 되게끔 하는 이제 출입구 이렇게 갖고 전실이 좀 이렇게 사다리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 12만원 정도 수준에서 구입했던 건데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중 캠핑할 때는 이제 차양막이 있는 걸 쓰죠. 네, 동계 때도 사실은 이제 이번 써봤는데 오늘같이 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할 때는 이 텐트 위에다가 이제 판초 위를 타프 형태로 따로 쳤어요. 폴대다가 여기 등산 스틱에 연결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신경도 쓰이고, 다음번부터는 올 때 차라리 원폴도 좋지만 X자형으로 폴대가 있는 클라우드 2T, 그거랑 이제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이 더 앞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 돌밭에서 캠핑 오시는 분들은 아예 오토 캠핑으로 오면은 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멀로 가다가 이제 백패킹으로 계속 옮겨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런 텐트에 들어와 있는 Y팩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V팩 같은 경우, 돌밭에는
정말 그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세게 치면 부러지거나,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팩을 거의 뭐 반도 채 못 바꾼 상태에서 돌로 또 돌은 이제 자기 머리통만한 정도 그 사이즈의 돌을 자꾸 이제 거기다가 스택 연결해서 운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해요. 사실 돌로 하다 보면은 좀 세게 당기면 돌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 스트링의 탄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사실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가서 팩을 받고 나서도, 아니면 아예 이제 그 강철 팩이나 그 타프 칠 때 쓰는 길다란 팩 있죠. 20cm, 30cm짜리. 그건 두들기면 돌이 뛰니까, 웬만한 돌은. 그리고 와서 그 위에다 또 큰 돌을 얹혀가지고, 타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세게 불더라도 차라리 타프가 찢어질지 않자 팩이 빠지지는 않게끔 하려고. 팩이 이렇게 빠져서 휙 날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론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게 저절로 빠지게끔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잘못 날아오면 또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9시 반인데 옆에서 뭐 떠들던지 말던지 자야겠어요. 졸립네요. 막걸리 한 병 딱 먹었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하나 더 먹으면 또 어지럽고, 또 와서 힐링도 많이 했고, 자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자고 난 힐맨 텐트. 그 텐트 중에서 이제 이거 힐맨, 이게 스마트업, 얼리버드 업 2인가? 스마트 얼리버드 업 2인가? 그렇습니다. 그 원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좀 무게가 있긴 한데, 완전 이제 메쉬하고, 그 다음 안에 이제 창이 다 있어가지고, 사계절용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완전 오픈되어 있는 메쉬는 이쪽 하고 저쪽에 완전 있고, 그라운드 시트 있고,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 원폴 시스템인데 아일렛으로 부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텐트는 먼저 칠 때 이렇게 호크로 걸어서 이렇게 치게끔 되어 있는데, 급할 때는 이렇게 쉘터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플라이하고 이렇게 밑에 아일렛으로만 걸면은 이 위에 있는 플라이를 이렇게 쉘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자립형이기 때문에 폴이 원폴이고, 그래서 이 상태로 폴을 낀 다음에 여기 아일렛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 딱 걸어주면은
그래서 위에 이렇게 수평만 맞춰주면은 이렇게 자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텐트를 안에 갖고 들어가서 치는 것도 사실 불가하진 않죠. 안에서 후크만 걸면 되니까. 뭐 그런 식이고, 원래 이제 후크 걸고 그다음 위에 플라이 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롭겠죠.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근데 이제 플라이만 껴갖고 이렇게 해서 쉘터, 미니 쉘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팩다운 한 다음에 앞에 이제 전실이 조금씩 있고, 이게 한 50cm였던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거 제가 팩다운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와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각이 잡히는, 예, 형태가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뭐 쉘터를 쓰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끝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벽들도 있고 해서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쓰면은, 그다음 여기 바람을 세게 불 때 이제 고정하라고 이렇게 스트링이 이쪽에 2개, 반대쪽에 2개, 총 4개가 따로 또 있고. 네, 그래서 뭐 겨울에 요 플라이하고 텐트는 꺼내지 말고 차에다 뒀다가 간편하게 쓸 때, 여름에 쓰면 사실 덥죠. 이거를 이제 쉘터나 그늘막으로 쓰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아니 거의 뭐 복사열이 그대로 전달이 될 테니까 겨울에나 이제 쓰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나무들 밑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이렇게 쉘터 형태로 이렇게 써도, 이걸 이제 전용으로 쓰기는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텐트하고 같이 있는 건데, 플라이만 폴 자체가 이제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렇게도 쓸 수 있다. 예,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예, 영상을 남겨놓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